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목소리가 힘이 아, 3시간 동안 조정을 하고 왔더니 없어? 네, 진이 빠졌어요. 자랑이다. 어? 자랑이야. 아, 이거 몇 천만 원 되지도 않는 금액에 3시간 동안 조정을 몇 천만 원 누구지 매일이에요? 그렇죠. 법무법인 안심에서는 네. 이렇게 좀 간단하고 작은 사건이라고 음.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조정을 한답니다. 그래도 결국은 조정이 됐잖아, 그지? 네, 조정됐어요. 천만 다행이죠. 만약 이렇게 그렇죠. 두세 시간 동안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안 됐다. 아 그러면 진짜 아!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가는 거니까 사실 스트레스 이빠이죠.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조정이 됐다는 거는 사실 사건이 마무리됐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큰 수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이제 막 핫하고 사건이 이제 막 시작되는 사건도 있어요. 어떤 사건이죠? 김호중 사건이 지금 이제 막 수사가 개시가 되면서 네. 불도 붙고 그런데 며칠 전에 촬영을 했잖아요. 네. 그 며칠 상간에 갑자기 김호중에 대해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지금 강남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네네.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강남경찰서에서 신청했으니까 서울중앙지검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해서 그렇죠. 청구를 합니다. 네, 영장 담당하는 이제 검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가지고 법원에 청구할지 말지 그렇죠. 결정을 하고요. 네, 그래서 청구를 하면 네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청구를 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네네.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데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영장 실질 심사 네. 그리고 정확한 명칭으로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라고 예.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영장이 청구가 되면 법원에서 이제 피의자를 불러와 가지고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이제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는데 네네. 이게 지금 현재는 경찰에서 검찰에 신청해 놓은 단계고 그러면 이제 검찰이 요거를 기록을 보고 청구를 하게 되면 네네. 법원에서 날짜를 잡아서 실질 심사를 해요. 그럼 실제로 김호중 씨가 법원에 나와 가지고 나 구속되면 안 돼요.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경찰에서 체포해 놓은 사람에 그렇죠. 대해서 구속영장을 했을 때에는 검찰에서 바로 청구 여부를 결정해가지고 영장 실질 심사도 막 하루 이틀 내에 딱 잡고 결정도 그날 바로 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체포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체포한 순간부터 수사기관이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구속기간이 진행해요. 체포기간이죠. 근데 어쨌든 체포한 일시부터는 그 구속돼 있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이제 뭐 형이 실제로 나왔을 때도 그때도 본형에도 산입하고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진행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체포기간이 보통 이제 48시간 내에 그렇죠. 뭐 구속영장을 발부를 받고 신병을 그렇죠.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미체포 피의자니까 체포가 된 피의자가 아니라 그렇죠. 일단은 불구속 상태에서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을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말지 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빨리 진행되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검찰 측에서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도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고 맞아요. 법원에서도 영장 실질 심사를 그렇게 빠르게 진행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기일을 잡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은 바깥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급할 게 없어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서 아마 김호중 씨 정도면은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아마 김호중 씨가 빠르게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빠르게 구속시키지 않으면 도망갈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출국 금지는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네. 뭐 출국을 하면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출국 금지는 이제 빠르게 하죠. 그러면 지금 오늘이 22일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지금 강남경찰서에서 영장을 신청했으면 한 24일 정도에는 실질심사가 열린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구속된 체포된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끌린다 이거지. 근데 지금 24, 25일이 왜 중요하냐? 김호중 씨가 그날에 이제 그 어떤 이제 가요제 뭐 공연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날 공연을 취소하게 되면 위약금을 크게 무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날 이후에 아마 실질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속영장이 신청될 정도로 혐의 사실을 저질렀는데 무슨 콘서트 공연을 하냐라고 비난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게
콘서트를 취소하게 되면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렇죠. 이제 이게 대중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게 설득이 되는지는 문제겠지만 어쨌든 당사자 입장에서 너무 큰 비용이 수혈이 되기 때문에 네네. 이건 사실은 어쨌든 중요한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그죠? 그래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의 여론이 있기는 한데 그렇죠. 사실 저의 생각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은 구속영장이 이제 신청될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 법률가가 아닌 일반 입장에서는 굉장히 멘탈적으로 많이 무너질 뭐 그렇게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영장이라는 게 뭐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라 그런 다른 영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이라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의 신변이 이제 구치소로 들어가고 유치장에 들어가고 맞아요. 묶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일반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되고 떨리고 이런단 말이야. 그럼 본업에 집중할 수가 없어. 공연 제대로 할 수 있겠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정말로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본업에 집중해서 열심히 해라. 그게 중요하죠.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김호중 씨는 그렇게 해 나가겠다라고 이제 밝힌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대중들과의 약속, 네. 그다음에 이제 콘서트 홀과의 약속 이런 것들이 본인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멘탈을 부여잡고 진행을 해 나가는 모습이 뭐 나쁘지는 않다. 뭐 필요하죠 사실. 그 모습은 나쁘지 않고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대중들과의 관계적으로나 아니면 그 콘서트를 운영하는 뭐 콘서트 홀뿐만 아니라 뭐 납품받는 뭐 물건들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약속을 지켜내는 거다라는 사견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우리 조 변호사님. 의견 동의해요. 네? 뭐 동의하지 않은 부분 있어요? 아니에요. 이게 대중들이 이런 거 되게 크게 생각할 걸? 이게 사실 뭐 전체주의적인 면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대중적이고 아주 많은 사람들의 공공의 생각이라는 점과 개인적으로 지금 당사자의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 어떠냐고. 근데 이거 콘서트에 하는 게 당사자 상황이 감정적으로 팬들의 감정이 있어서 이거 맞냐 틀리냐, 팬들의 좋은 감정, 거냐 나쁜 거냐. 팬들의 감정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적어도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위약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당연히 그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심사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럼 콘서트가 위약금 안 문다. 그럼 콘서트 안 해야 돼? 그거는 이제 판단해 봐야지. 내가 얘기할까? 본인 생각을 물어보는 건데 왜 자꾸 피해가려고 그래? 미꾸라지처럼. 생각은 뭐 다를 수 있죠.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제가 왜 우리가 이걸 촬영하냐면 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얘기요? 이참에 구속이 뭐냐? 왜 구속이 되는 거냐? 구속 사유는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가 제대로 전달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얘기해보세요. 김호중 씨가 받는 혐의가 음주운전 그리고 범인 도피 교사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특가법상 도주 시상이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사고 미조치 이런 부분까지 있을 텐데 사실 이것들이 굉장히 다 형들이 높아요. 전반적으로. 근데 형들이 높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러면 언제 구속을 하나요? 라는 경우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구속을 언제 하냐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스러울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거가 부정하거나 증거 인멸을 했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그 다음에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구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범죄, 일반 혐의점을 받고 있는 범죄 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범인 도피죄 같은 경우에는 뭐 증거 인멸이라던가 이제 뭐 본인의 범증을 숨기려는 뭐 시도들 이런 것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내포하고 있죠. 물론 이제 김호중 본인이 직접적인 관여는 안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을 영장실질심사에서 다루고 굉장히 심도 깊게 판사님을 설득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일견 김호중이 관련돼가지고 범증을 숨기기 위한 범인 도피죄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게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수사기관에서도 자신 있게 영장을 쳤고 영장 발부 가능성이라고 친다고 한다면은
죄를 범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뭐 이미 신인한 범죄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뭐 두 번째로 이제 범인 도피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다라고 볼 네.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실제로 요건만 따져보면 일단은 뭐 범인 도피죄는 누가 했든 분명히 그 범인 도피 교사가 있었던 건 맞고 예. 그 다음에 뺑소니 부분은 명확하잖아요. 사고 미조치도 분명하단 말이야. 그런데 음주운전도 실제 경찰 조사에서는 소주 10잔 정도 이내로 마셨다라고 진술을 했답니다. 네네. 그러면 이런 범죄들이 성립될 거다라는 거에 대한 충분한 의심이 있죠. 그걸 전제로 해서 김호중 씨한테 해당이 안 되는 구속사유는 주거부정이에요. 주거부정은 전혀 해당이 안 되잖아. 근데 증거인멸은 블랙박스 칩도 빼고 그 다음에 그 범인 도피도 하고. 근데 블랙박스 칩을 뭐 삼켰다 뭐 이런 소리 듣는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없어졌잖아, 있던 게. 있던 거라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원래 뭐, 없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없잖아. 게다가 그 원래 없었다. 범인 도피 관련해 가지고 매니저가 김호중 씨가 입고 있던 옷을 입고 경찰서에 출석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 점도 사실은 증거인멸 내지는 도망 우려에 굉장히 포섭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게다가 지금 도망의 염려라는 거는 뭘 보고 판단하느냐, 범죄의 중대성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 이거 재판하면 재판 결과가 실형 나올 가능성이 큰 것 같아. 그러면 너 도망가지 않을까? 라는 쪽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기도 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저의 사견은 주거 부정이 그 구속 사유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주의 우려도 사실 인정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여요. 왜냐? 아니 뭐 김호중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나 콘서트도 강행하겠다. 이미 한 콘서트도 있고 도주를 안 하고 계속해서 이제 또 수사기관이 조사를 했는데 다 받았다. 그러면 사실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봐야 되죠. 수사기관에서는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제가 판사라면 없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한 사유는 주거부정이라던가 도주의 우려는 없다. 이런 것들은 이제 김호중에게 유리한 사유인 거고 그 이외에 증거인멸의 정황이라던가 아니면은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불리한 정황이니까 판사님께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거 부정은 없는 거 오케이. 근데 일단 증거인멸 내지는 염려는 있는 거 맞고 주거 부정은 아니 도망 우려는 있다고 볼 수 있다.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없는 상황이라고 보죠. 왜냐하면 범죄의 중대성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으면 사실 일단 수사기관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아니다. 그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뺑소니 피해자와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상되는 양형을 줄여놓고 그래가지고 이거 실형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판단 부분을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일단은 그 구속될 가능성이 가장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그래 보여요. 어떻게 보면은 또 콘서트를 계속해서 이제 유지를 하면서 그럼 수익을 벌어들이지 않겠어요? 회사든 김호중이든 뭐 다 같이 벌어들일 테니까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무래도 합의금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도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세간의 관심이 떠들썩하고 막 이 목소리 저 목소리 다 나면 내가 만약 피해자야. 내가 피해자여도 1, 2천만 원에 합의할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 1, 2억에 합의할 것 같지도 않아. 이 사건 피해자는 당연히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1, 2억 가지고 합의할 거를 뭐 10억 부르고 20억 부르고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실제로 김호중 씨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도주치상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법정형이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진짜 몇 천만 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몇 억의 문제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셨다시피 범죄의 중대성, 그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문제이고 이미 뭐 증거인멸의 우려라던가 도주의 우려는 사실 뭐 의견이 갈렸지만 개인적으로는 별로 없다고 보고 왜 추고도 확실하고 콘서트도 계속하고 있고 이미 뭐 출국도 금지시켜 놨는데 어디 밀양을 할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뭐 차치하고 결국에 가서는 이제 피해자랑 합의를 보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실형이 선고할 만한 범죄들이 다 남아 있느냐
문제로 기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증거인멸의 우려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벌어진 사태가 워낙 심각해서 네. 증거인멸의 우려는 그냥 납죽 엎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외에 도주 우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합의를 해놓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영상실질심사에 대응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저기 여기서 좋아요. 구속영장 발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변호사들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 변호사가 단톡에서 몇 번 얘기를 해봤는데 영장 발부된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차치하고 설명 갖다부터 오케이 이제 끝내고 영장이 발부될 것 같은가요? 안 같은가요? 아, 답만 얘기해. 그냥 혓바닥 길게 하지 마. 이제 우리 영상 촬영할 시간 많지 않아요. 발부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발부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항상 충분히 이해해요. 과거에 뭐 유명 연예인이라든가 정치인들 구속영장 발부될 때에도 전부 다 1심 판결 선고됐을 때 법정 구속을 시킬지언정 사전에 구속영장 발부는 조금 삼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을 텐데 이것도 똑같아요. 피의자의 변호권의 보장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이라. 저도 사실은 발부될 거다. 이건 발부될 사안이지 일반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텐데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발부될지 여부가 애매한데 그래도 저는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판사님이나 네. 지금까지 네. 수사기관에서 네. 청구한 네. 그 양상 그렇죠. 판사님들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유명인들에 대해서 판단한 그 결정들을 네.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주마등처럼 근데- 쫙 스쳐 지나갔는데 네. 발부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호중 씨가 유명인이기 때문에 뭐 영장이 기각될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싶지 절대 않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김호중 씨가 오히려 유명인이고 하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맞거든요. 게다가 이제 수사에 충분하게 충실하게 응할 거고 게다가 이제 변호인도 굉장히 공신력 있는 변호인이 선임이 돼 있고 이게 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법원이 믿을 만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혓바닥이 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미 해놓은 증거인멸 정황이 너무 크다라는 부분을 감안하면 그렇지. 범인 네, 높이나 그렇죠. 이 지금 네, 정황 그렇죠. 딱 그거에 초점 맞췄을 네. 때 발부될 거다. 그렇죠. 알았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걸 왜 발부될 이렇게-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해? 제가 봤을 때는 네. 넌 그냥 가만히 있고 네. 이미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촬영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오늘은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발부될지 네. 안 될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도 그 그럼 의견 우리- 중에서 유의미한 그 이유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재를 해주시잖아요. 그거 보고 또 한번 영상 촬영. 10만 원 빵 하자. 10만 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10만 원 빵. 다음 영상 킬 때는 10만 원을 주고받는 그 영상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